네, 안녕하세요. 리커넥 라디오. 오늘 저희 한번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DJ 진느 콩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특별하게 게스트분을 모셨어요. 게스트분을 모셨어요. 정말 저희 두 명 되게 지긋지긋 하실 수도 있는데 얼마 안 되는데 우리. 그렇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네. 게스트분을 모셔봤습니다. 짧게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이익형이라고 하고요. 네. 낮은 마음 체리티에서 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경 간사님이셨습니다. 네, 오늘 한번 반갑습니다. 모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많은 이야기들과 정말 엑기스들 쫙쫙쫙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질문 진느님께서.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사회적 약자, 그러면 한번 이게 뭐지? 이게 짚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인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콩디는 사회적 약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주로 드나요? 저 개인적인 거보다는 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 중에 노숙인 분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은 뭔가 스스로 의지가 없고 게을러서 진짜 게으르고 그냥 노력하면 되는데 노력을 안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맞아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많이 봤던 것 제가 같아요. 그 중에 한 명이었었어요. 네. 그렇군요. 네. 혹시 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식? 예, 뭐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게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바라보는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네. 뭐 이렇게 정확한 거처에 사지 않으시는 분들에 대한 보편적인 시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거는 네. 부인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과연 그 시각 그대로 이렇게 인정하면서 가는 게 옳은가에는 이제 크게 찬성을 하지 않지요. 우리 한국 분들은 이제 그분들을 바라볼 때 한국적 시각으로 보잖아요. 근데 맞아요. 우리는 굉장히 근면한 민족이에요, 사실은. 뭐 아무리 결과는 서로가 다 다를지라도 그 과정만큼은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가는 시간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뉴질랜드와 같은 이런 좋은 복지 환경에서 네. 평균의 이하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분명히 개인의 귀책이 있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뭘 그 시각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네. 그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굉장히 일반화되어져 있다. 왜냐하면 뭐 비근한 예로 그분들의 많은 대다수가 이제 마오리들이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폴리네시안 계열, 이제 아일랜드 그 분들. 아일랜드 네. 분들이 넘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왜 그분들에게 이렇게 국한되어져 있는가 그런 어떤 경제적인 궁핍 현상이 그렇게 살펴본다면 분명히 이것은 사회 구조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또 역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 후자에 조금 더 방점을 또 두고 치우치고 있습니다. 있나요? 네. 그럼 혹시 그 인식을 생각했을 때 좀 어떤 그 측면에서 구별이 혹시 될 수가 있나요? 글쎄 이거 특히 두 가지 아까 뭐 말씀하셨던 가나에 대한 두 가지 시각 하나는 이제 게으름 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좀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제 뭐 이제 우리나라 이런 말들이 전해 오죠. 뭐 가난은 나라님도 어쩌지 못한다. 실제로 그 말은 이게 맞는 게 역사적으로 가난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고, 그렇죠. 늘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다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하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의 굉장히 집단화된 현상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뉴질랜드는 한국과는 좀 다른 가난이 일어나게 된 배경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살아왔던 과거의 역사들 또 분명히 이제 식민지하에서 있었던 역사의 과정들이 있었죠. 그 안에서 겪었던 이분들의 어떤 자존감의 박탈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또 어떤 다른 어떤 주류 사회와의 괴리들 네.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축적되고 누적됨으로써 나타나는 아주 보편적인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이면에 있는 것이죠. 저희 그 다음 질문으로 좀 이어지는 게 간사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이제 쪽방촌에서 그런 사회 활동을 하신 적이 있다고 네. 들었는데 한국에서의 그런 도시 빈민 그런 가난과 뉴질랜드와 좀 비교하자면 그런 차이점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제가 이민 오기 전에 네. 경험했었던 한국의 가난은 쪽방촌의 개념은 아니었고요. 그때만 해도 달동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 곳들마다 이렇게 공부방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공부방이 이제 일종의 그 마을의 사랑방 역할도 하고 이제 엄마 아빠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그곳에서 이제 공부도 하면서 모였군요. 네 이렇게 좀 보내는 그런 시설들이 있었죠. 거기서 경험했던 일들이 좀 있었는데 분명한 것은 뉴질랜드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한국은 분명 가난하지만 그 아이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감은 여전히 존재했다. 강하죠. 굉장히 강했다. 네. 물론 모든 분들이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쵸,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내가 해주지 못하는 것을 자책할지언정 이 아이의 미래만큼은 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가기를 원했던 그런 절규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게 이제 한국은 굉장히 그 경쟁이 심한 사회였잖아요. 얼마만큼 잘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한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이제 70년대부터 시작된 아주 급격한 경제 성장의 그 원인을 두죠. 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양의 모습을 봐서 그런데 음지에서는 그 개발을 위해서 끊임없는 착취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이제 얼마 전부터 이렇게 막 드러나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런 모습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도 형성이 되죠. 그런데 시골에서부터 도시화되고 산업화되어지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가난의 형태가 있었던 거죠. 그럼 뉴질랜드랑은 많이 다를 수가 있겠네요. 충분히. 뉴질랜드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많이 다릅니다. 뉴질랜드의 가난은 어떤 민족적 성향이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민족이 이 땅에서 겪어야만 됐던 민족적 고난이 있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로서의 가난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몇 해 전에 교도소 총괄하는 부서가 미니스트리 오브 코렉션이죠. 네. 거기에 이제 어떤 간부 되시는 분을 한 분 뵌 적이 있는데 마오리세요. 네. 근데 할아버지신데 이분이 저한테 굉장히 한탄하시면서 지금 교도소의 65%가 마오리다.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마오리들 지금 현재 비율이 제가 알기로 16% 조금 넘나 아마 20% 채 안 되나 네. 그럴 거예요. 모계 사회로 계속 이렇게 다 맞아요. 광범위하게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인구 비율에선. 근데 전체 범죄하고 교도소 안에 있는 지금 형을 살고 있는 분들의 65% 이상의 마오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들 사이에 겪었던 그 집단의 고난, 집단의 고통을 함께 이해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가난을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확실히 좀 배경과 역사를 좀 이렇게 많이 바라봐야지 좀 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